자,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세무사랑2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조정 관련되는 메뉴들이 쭉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제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관리부터 시작해서 연말정산 관리, 기타 4대 보험 위탁 서비스 관련되는 메뉴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관리 부분과 연말정산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세무신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관련되는 업무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화면이 보이는 곳에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맨 위에 보시면 1000번 한국전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상호가 보입니다. 자, 이 상호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법인 10기 2014 1월 1일부터 2014 12월 31일 부가세 2014 원천 2014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메뉴가 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한국전자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법인 10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회계관리와 관련되는 정보가 10기 2014에 연결이 되고 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메뉴는 버전은 2014 버전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2014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 메뉴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2014년 버전으로 다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고 작업하게 되면 2014년도 작업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천 201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원천징수 메뉴와 관련되는 모든 메뉴들이 2014년도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게 올해 연말정산 작업이 2014년 버전이기 때문에 2014년도 연말정산이니까 메뉴에 원천 2014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원천 2014가 아닌 2013이나 다른 연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기수 변경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원천 작업 연도를 변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에서 2014로 이렇게 변동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2014년도 관련되는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환의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제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급여라든가 재수당, 상여, 직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계산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매월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사원의 인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연말정산 작업 시에 각종 공제사항이나 이중근로 합산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전산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과 연결되는 메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로소득 관리와 일용직 근로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관리에서는 급여 정보와 관련되는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등록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연말정산 관리 쪽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원 등록부터 근로소득 관리 쪽에 있는 사원 등록부터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을 클릭하셔서 메뉴를 열어보시면 사원을 등록할 수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원별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 사항은 우리 급여대장상에서 과세, 비과세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지금 등록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해서는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과 또 연말정산시에 관련되는 그 소득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를 하실 때는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정도만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원 등록 자료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화면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세, 비과세, 대상소득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본사항에 등록하고 있고요. 매월 간이세액에 의해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 공제 대상 인원수를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월 원천징수할 때 부양가족 명세를 정확하게 등록을 못했다라고 하면 연말정산 시에 새롭게 추가로 해서 정확하게 등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시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계산되는 부분으로서 우리 국외 근로소득이라든가 생산직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사항에서 등록함으로써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보 때문에 사원 등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원 등록은 한번 동일한 사원에 대해서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로 자동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등록해 주시면 그만큼 그러니까 추가 작업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과 관련해서 입력 화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입력사항이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기본사항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입사 연월일, 내국인, 외국인 국적, 주민 구분,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해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등록하게 되고요. 7번과 8번, 9번, 즉 국외근로 제공 관련되는 부분은 국외근로소득이 있을 때 과세할 거냐 비과세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외근로소득이 없다면 부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국외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월 급여 중에 비과세 한도 금액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업인 경우에는 월 300까지, 원양이나 외양 선박 선원인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을 선택하시고 일반적인 국외근로소득인 경우에는 1번인 100만 원 한도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나오는 단일세율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인, 위에 기본적인 사항이 2번에 외국인을 선택할 때 외국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단일세율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우리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건지 선택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나오는 생산직 여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직원이 생산직인지 아닌지를 선택해달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생산직이라고 하면 생산직에서 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야간 근로 비과세에 대해서도 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년도, 전년도 총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비과세 부분에서 생산직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총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직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려면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상단 부분에 F8번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가 있는데 이 역삼각표를 눌러보시면 Shift F8로 해서 전년도 총급여 불러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전년도 연말정산 이 안기영이라고 하는 직원의 전년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프로그램상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 누르게 되면 2,352만 원이라고 하는 전년도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급여가 2,500 이하이면 그러니까 생산직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2,50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생산직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4번까지 있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국민연금 관련해서 회사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반영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대 보험공단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만 해주시면 기본적인 사항은 등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양가족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우리 소득공제에 있는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